안녕하세요. 버니TV 운영자 NC스입니다. 오늘은 주요 기업의 정보 기술 투자 현황, 그 중에서도 2021년도 정보 보호 공시 자료를 분석한 레포트가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켜게 됐습니다. 아마도 기존의 정보 보호 관련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그렇게 명확한 게 나온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정보보호 공시 의무 제도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그 정보보호 공시 자료를 통해서 분석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주요 기업, 국내 주요 기업 정보 기술 투자 현황 중에서 정보보호 공시 자료를 통해서 분석한다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보호 공시 자료에 대한 내용들이 서두에 좀 나와 있고요. 이미 뭐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한번 레포트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2022년도 일부 기업에 대해서 정보기술 투자와 전담 인력 현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해서 매출액 3천억 원 이상 대기업과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정보통신 사업자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상이 되는 1차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아마 이 기준은 향후에 이제 제도가 계속 시행이 되면서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보보호 공시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이렇게 언급해 놨고요. 그래서 기업이 정보보호 투자, 인력, 인증, 활동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율 또는 의무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근거법이죠. 근거. 어떤 이런 제도나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어떤 근거에서 하고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 정보보호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우리가 줄여서 일명 정보보호산업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거기 13조에 정보보호 공시에 대해서 자율공시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되었지만 이 뭐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항상 그렇죠. 예,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면서 연착륙 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예를 들어 시행하면서 뭐 부족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보완하면서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 싶으면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의무화를 하도록 이렇게 기준점을 마련하고 시행이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22년도에 정보보호 공시하는 그런 의무화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의무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공시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정보보호 공시제도 의무사항에서 대상이 되는 이런 사업 분야하고 매출액, 그다음에 이용자 수를 이렇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책임자 시소를 지정해야 하는 매출액 3천억 원 이상의 상장 법인 코스닥 혹은 코스피, 그리고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그래서 정보통신 서비스의 일일 평균자 100만 명, 그리고 사업 분야에는 뭐 회선 설비를 보는 기간 통신 사업자, 그리고 직접 정보통신 사업자, 상급 종합병원,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그 대상자들이 좀 제법 많이 보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겠죠.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주요 내용은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보호 투자 현황. 두 번째, 정보보호 인력. 세 번째, 인증 혹은 평가, 검증에 대한 사항이고요. 네 번째,
활동상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우리가 어떤 업무를 추진하거나 일을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과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죠. 그래야만 일을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돼 있는 투자 현황과 인력 현황, 이렇게 해서 또 CISO, CPO 지정 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런 상황들은 대부분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또 다 포함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보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내용들을 또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하는 것보다는 실제 이렇게 법적인 근거 하에서 외부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보보호 관리 체계는 사실 외부에다가 이렇게 뭐 알리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그냥 내부적으로 그 객관적인 그 검증,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검증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공시제도는 외부에다가 공표하는 것이고 공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보호 투자 현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정보보호 기술, 정보기술과 정보보호 투자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정보보호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보기술과 정보보호 주요 업무를 예시를 통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아마 이 내용이 포괄적인 측면에서는 다 포함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보면 정보기술 부분과 정보보호 부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아마 정보기술 부분 이렇게 하면 뭐 여기서 C레벨 정도로 보게 되면 CIO 정도 될 것 같고요. 정보보호 부문이면 CISO 혹은 CPO 이런 형태의 범위로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CIO 인프라 쪽에서는 IT 관련돼서 IT 기획과 개발 유지 보수 운영, 그래서 기획 관리 정책, 그 다음에 개발 유지 보수, 그 다음에 운영, 또 사업 모니터링 보수, 정비하는 뭐 이런. 정보보호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보호 기획 관리 정책 수립, 그 다음에 정보보호에 대한 개발, 뭐 시스템을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자체 개발하는 경우들도 대기업이나 뭐 금융권 이런 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또는 유지 보수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이러한 솔루션에 대한 또 혹은 관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운용, 그래서 통합 관제 시스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인증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기획 관리 개발 유지 보수 운영, 이렇게 해서 주요 업무가 이렇게 구분이 되면 아마도 조직을 구성해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하고 구분할 것인가, 업무 분장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그래서 정보보호 기술, 정보기술 부문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 분장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보보호 인력에 대해서도 기획하고 관리하는 파트, 뭐 팀장 한 명, 그 다음에 팀원, 그 다음에 개발 유지 보수하는 쪽에 또 뭐 개발 쪽이 있으면 개발 부서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정보 보안에 대해서 좀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개발 쪽과 유지 보수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인력 한 명, 그 다음에 정보 보호 운영에 관련된, 아무래도 운영 쪽이 좀 인력이 많이 좀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정보 기술과 정보 보호 인력에 대한 업무 분장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아지고요. 아마도 정보 보호에 관련되어 있는 공시를 하는 대상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조직화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뭐 대부분은 정보 기술과 정보 보호를 거의 그냥 통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IT 기획도 하고 유지 보수 관리도 하고 또 운영도 하면서 여기에 또 부수적으로 정보 보안까지
아마 이렇게 하는 곳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인하우스 개념으로 부서를 조직화하고 구성을 하든가 아니면은 아웃소싱 형태로 해서 조직이 잘 관리되도록 이렇게 구분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력을 조금씩 추가해서 혹은 또 아웃소싱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제 조직이 좀 커졌을 때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혼자 뭐 정보 기술과 보호 부문을 전부 다 이렇게 다 담당하고 있을 때는 아마도 담당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업무에 있어서 번아웃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일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적절하게 잘 분장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공시 자료 분석을 연구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봤는데 공시의 산업별로 분포를 보면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곳이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가 많고 기존의 제조업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기 때문에 이 제조업에 관련돼서 매출 규모라든지 뭐 정보통신 부문에 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300곳 정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곳이 바로 정보통신업이 되겠습니다. IT 쪽이 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도 한 100곳 정도 이렇게 해서 의무 대상자가 되는 산업별로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매 소매업이 되고 네 번째가 건설업 정도 이렇게 해서 상위 한 세네 곳이 이렇게 공시의 의무적인 대상이 되는 곳에 포함이 됩니다. 기타 밑에 보니까 뭐 운수 창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금융, 보험, 의외로 이런 쪽이 좀 많지가 않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시에서 제외되는 금융 및 보험업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지주회사나 기타 금융업이어서 아마 공시에서 제외를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이나 보험이 이렇게 조금 좀 작게 포지션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업, 뭐 부동산업, 숙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기타 뭐 여기 보니까 뭐 의료 쪽 이런 쪽이 좀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이런 것들이 좀 안 보여. 의료 쪽도 좀 많을 것으로 봤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기술과 정보 보호의 로고 분포를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쪽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무슨 색으로 보여질까요? 예, 약간 뭐 빨간색, 옅은 빨간색 정도로 되어 있는 붉은색 쪽이 이렇게 시큐리티 부분에 대한 투자인데 이렇게 이게 두 가지 항목이 반드시 겹치거나 이러진 않는다. 반드시 겹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 투자액이 평균적으로 정보 기술에 대비해서 13% 정도 됐으나 정보보호 투자액이 더 높은 기업들도 6개 정도나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직원의 10% 정도가 정보기술 인력으로 나타났고 정보기술 인력의 비중은 평균적으로 제조업 기업보다 비제조업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을 제외하고는 한 16%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산업별로 이렇게 상관관계를 분포도를 통해서 이렇게 좀 비교해 놓은 것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보보호 공시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내용들은 우리가 그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공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트. 대부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뭐 투자하시거나 상장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공시 시스템에 이제 좀 많이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을 또 이렇게 분석해서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언급을 하면은 시간이 좀 더 이렇게 길어질 것 같아서 한 요 정도 수준으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보보호 공시에 대해서 최초로 이렇게 분석한, 뭐 기존의 정보, 과연 우리나라 산업별로 정보 보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기존에 뭐 그 매년마다 그 발표하고 있는 연도별 그 보고서에는 간략간략하게는 좀 나와 있지만, 조금 더 투명하게 정보보호 공시제도 의무화 대상이 돼 있는 그런 산업별로 이렇게 분석한 자료는 처음이라서, 이런 데이터들이 향후에 우리가 정보보호 산업을 좀 더 진흥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어떤 초석이 되는 그런 데이터 분석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21년도 정보보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그런 자료에는 기본적으로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무엇이다, 그 대상은 어떻게 되고, 인력과 예산, 그리고 활동, 인증, 평가, 뭐 이런 것들 어떤 것이라는 것을 좀 분석했고요. 그리고 산업별로 봤을 때 제조업하고 정보통신 부문이, 그리고 도소매, 이쪽이 이제 상위 탑 클래스로 1, 2, 3등으로 공시 대상이 되는 곳이 많더라.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국가기,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제조업 중심으로 있고, 이러한 포인트를 본다면 향후에 OT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겠구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형태로 되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특화되어 있는, 뭐 우리가 주로 정보보호 이러면은 우리가 금융 쪽을 좀 많이 보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좀 그 관련돼 있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해소 문제도 있고, 금융 쪽이 빠르게 좀 움직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돈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융 쪽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이러는데, 이런 어떤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금액, 그리고 일일 방문자 수,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제조업에 대한 부분들이 대상이 많더라. 그렇다고 보면 향후에 디지털 전환으로 이루어지면서 보안이 더 투자가 되고 더 니즈가 있고 필요로 하는 곳은 제조업 쪽이 그래도 더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뭐 정보보호 전문 업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보보호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 흐름을 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분석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